네, 2023년 9월 14일 오후 5시 정각을 막 지났습니다. 오늘도 먼저 버블 차트부터 먼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TMX, 스톰엑스죠. 스톰엑스, 그리고 TRB, 텔러라는 코인, 그다음 유니파이, 그다음에 제가 오늘 오전에 가장 떨어진 코인 중에 좀 소폭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좀 많이 올랐네요. OGN, 뭐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유니파이, 그다음에 스톰엑스, 그다음에 텔러, 여기 보이는 그 플라밍고라고 합니다. 이 코인들은 OGN은 아니에요. OGN은 아니지만 이 코인들은 세력의 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때 세력의 코인인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코인은 될 수 있으면 특히나 뭐 선물로 아무리 퍼센트가 높게 간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물로 모아가는 것도 추천하지 않고요. 당연히 선물 거래도 추천하지 않는 코인들입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주요 브리핑 코인들을 요런 코인들을 좀 관심 가지십시오. 비트코인이 가면 이들도 같이 갈 코인입니다. 달라라요.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크게 많이 상승하진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1.6% 입니다. 그래도 이제 코린이 또 트린이라고 하죠. 트레이딩을 초보자들, 코인의 초보자분들은 이 코인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겠으나 차츰 제가 조금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여튼 비트코인이 1% 이상이 올라갔다라는 건 코인 제가 왜 오전 브리핑마다 도미넌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조금 이따가 도미넌스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그 도미넌스에서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1%는 다른 거의 5%에서 10% 정도의 어떤 상승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T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가 1.6%가 올랐을 때 다른 것들은 그 이상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요 브리핑 코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도 좀 상승세에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오늘 준비한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9시 반에는 이제 PPI 지수가 발표되고요. 고용 지표 발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썸네일로 세력에 속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음, 제가 어제 영상을 첫 시작 썸네일을 말씀드릴 때 너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소위 말해 숏이었죠. 하락, 떨어질 가능성, 뭐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소위 말해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얼핏 썼는데 그런 것처럼 너무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미리 대비하고 소위 말해 거래량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또 안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우리가 좀 사실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일단 근데 "세력에 속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에이 뭐 뉴스하고 뭐 다들 떨어진다 그러고 뭐 큰일 난다 그러더니 봐 상승하잖아." 요렇게 이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은 '아 아니네. 이제 올라가는구나.' 하고 그냥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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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이렇게 버튼 누르겠죠. 괜찮습니다. 저희 그 원보 그 RSI 시그널이 L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크게 욕심내서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 하면 물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오전에도 요 정도 선 1 차전, 요 정도 선이 지지 뭐 요렇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이상을 막 더 욕심내고, 더 욕심내고 그 위에 2 차, 3차 저 위에 있는 저항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이제 반등을 준다라고 해서 상승장으로 지금 바뀐 게 절대 아니니까 이런 데 속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23년 오후 5시 브리핑. 자, 해외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지수죠. 산업 지수인데 나스닥은 기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이제 뭐 소폭이지만 여튼 상승을 했다. 산업 지수는 좀 떨어졌다. 근데 그래도 요렇게 반등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국채 미국 국채가 이제 떨어지면 주식은 상대적으로 많은 나날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국채가 올라가면 이 주식들은 좀 떨어지는 그런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런 경향이 있다. 요런 거 정도 알고는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CPI 발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근데 벌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오를 걸 예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격을 미리 다 흡수하고 있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크게 시장에 반응하지 않았다. 뭐 요렇게 인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제 기술주가 요 정도밖에 못 오른 건 뭐 오라클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애플, 아이폰이 신제품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별로 좀 시큰둥하죠. 예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상승거리를 예 좀 못 올렸습니다. 다른 주식들은 좀 괜찮았는데요. 그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알파벳, 뭐 아마존 하락했다가 지금 또 다시 쪼끔 더 끌어올렸잖아요. 분위기가 좋았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플이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다. 뭐 요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오늘 주식 시장 오늘 밤에 한국 시간 밤에 열릴 주식 시장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IPO 최대요. ARM 공모가 $51에 결정돼서 14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14 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IPO가 뭐야?"라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뭐 아마 코인 입문, 주식 입문도 안 해 보신 분들은 예 모르시겠죠. 일단은 ARM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이 회사에서 투자한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 나스닥 쪽에 예 기술주 쪽으로 인제 들어갈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PO라고 해서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 내용의 공개, 공개 시장으로부터의 기업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이다. 소위 말해 음 주식 상장하는 거예요. 주식 상장하는데 이제 $51로 확정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51부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막 생긴 회사가 아니에요. 몇 년 된 회사예요. 이제 나스닥에 올라가는데 이걸 갖다가 사세요라고 인제 공개적으로 주식 시장에 먼저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이 아니라 상장 주식이라는 거예요. 왜 뭐 비상장 주식 그 주식하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코스닥 뭐 코스피에 등록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런 회사니까 미리 투자해 주세요. 대신에 우리 회사에 주식 줄게요." 이걸 갖다가 비상장 주식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IPO는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우리 이런 회사니까 우리 주식 사 가세요."라고 해서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IPO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쪽에서는 이니셜 그 코인 오퍼링이라 그래서 ICO라고 얘기하고요. 주식에서는 IPO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CO라는 말도 들은 분들이 있을 건데 진짜 ICO가 되려면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알아서 자유스럽게 "이 코인 좋으니까 사 가세요."라고 인제 거래소에 먼저 상장이라고 하죠. 상장하고 사업자들에게 또는 투자자들에게 사가라고 하는 게 ICO 코인 쪽은요. 주식은 IPO. 요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인제 좀 뉴스거리가 나왔는데 제가 뭐 굳이 소개를 안 했고요. 이제 오늘 밤에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시장 쪽으로 자금이 왜 제가 이걸 띄웠냐면 주식 시장으로 요런 걸 인제 좀 뭐 뜬다. 뭐 좋다. 그다음에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좀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금들이 단타성이로 로라도 주식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스왑개미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인제 외국 쪽, 미국 쪽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몰려버리면 코인 쪽으로 자금이 올 자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요것도 어느 정도의 코인 시장 쪽은 약간의 하락 쪽을 예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 다뤄봤습니다. 자 코인 청산 맵입니다. 24 시간 동안 보시면 알겠지만 붉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붉게 물들었다라는 건 CPI 발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소화를 잘했다는 거죠. 흡수가 잘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인들이 좀 반등, 뭐 상승은 아닙니다. 반등을 하면서 숏 포지션들을 청산시켰다. 실질적으로 몇 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청산당하는 게 얼마나 레버리지라는 걸 크게 인제 쓰겠습니까. 그래서 레버리지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62만 밀리언 달러 그래서 800억 정도가 청산당했고요. 또 오후 3시 기준으로 4 시간 전 기준으로는 지금 보면은 뭐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녹색이 쪼끔 더 규모가 커 보이죠? 요거는 다시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혼조세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아직까지 방향을 제대로 확실하게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도 올릴까 아래쪽으로 떨어뜨릴까 어느 쪽으로 자금을 투입해야지
세력들이 자금은 좀 작게 들고 수익은 크게 먹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아카데미 방하고 이제 몇 가지 방에다가 이 원본 도미넌스 변화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전 9시 10시 기준 10 시죠. 예 10시 기준으로 한번 이틀치를 올려 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브리핑하기 전에 15 시까지, 그러니까 이틀 전 오후 4 시부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 2 시간 전인 15 시까지 원본 도미넌스 1 번을 그래프로 인제 그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인제 이걸 이제 적용해서 또 저희 멤버 우리 회원분들에게는 이걸 이제 또 당연히 그래프와 이거보다 좀 더 이쁘게 그려지겠죠. 더 이쁘게 그려진 그래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원본 차트와 다 세트로 예 그냥 보실 수 있는 그런 보조 차트인데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코인 흐름이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틀만 하더라도 어때요? 그냥 분위기상으로 여기서 저점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의 어떤 이제 그래프가 되잖아요. 여기를 이틀 전 이쯤에서 보면 이렇게 우상향의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계속 올라갔다. 도미넌스 점수요. 여기가 0 점입니다. 여기가 0 점. 0점 기준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많이 올랐지만 3시 기준까지는 요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랐다가 계속해서 만약에 좀 떨어진다 그러면 코인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버티는 게 있더라도 특정한 어떤 코인들로부터 해서 서서히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면 도미넌스가 이렇게 빠진다는 건 좀 있으면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좀 미리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 이 점수는 저희 회사의 어떤 딥러닝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어떤 특별한 계산값에 의해서 코인들의 어떤 온체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매도, 매수량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로 인해서 이 코인마다 점수가 부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인마다 점수가 부여된 그 모든 점수 합계에 나누기 코인 개수로 한 게 바로 우리 원본 도미넌스 1 번입니다. 이건 다른 회사가 흉내 내고 싶어도 흉내 낼 수가 없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요런 점수 기준으로 나와서 지금 하락을 예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느 정도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어젯밤부터. 그래서 오른 부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반납. 그러니까 특정 어떤 세력이 건드린 코인은 좀 예외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될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도미넌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런 그림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또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 현금 확보가 됐든 어떤 뭐 트레이딩이 됐든 준비해야 될 그런 뉴스입니다. 자, 유럽 금리가 9시 15 분에 결정납니다. 예, 유럽 금리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금리가 먼저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 미국 금리가 결정되잖아요.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달은 그냥 동결일 가능성이 많다. 저도 이제 아마 9월 초인가 8월 말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결정이 기 아마 유럽도 동결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미국 근원 소매 판매 요게 바로,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요게 바로 인제 PPI라는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소위 말해 제조 쪽에서 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원가라고 인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소매 판매. 진짜 뭐 그 개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실적이 많은지, 재고가 많은지, 소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경제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소매 판매가 줄어든다는 건 인제 소비가 인제 위축된다 뭐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과 동시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직을 했거나 일직을 하려고 지금 쉬거나 또는 실직을 했거나 뭐 이렇게 되면 "나 지금 놀고 있으니까 실업수당 주세요." 이게 인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 많아도 문제고요. 너무 작아도 사실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노동시장은 견고했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거의 뭐 예상치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 버리면 지금 인제 뭐 기업들이 너무 힘드니까 뭐 잘랐거나 그리고 직원들이
어떤 뭐 만족을 못 하니까 나 그만뒀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너무 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발표가 나오면 또 주식이든 코인이든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시 15분부터 9시 반 여기까지 하면 이 기사들을 어떻게 소화해낼지,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런 우왕좌왕하는 시간이 최소 30분. 네, 최소 30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면 자정까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서 고때 변동이 막 주어질 때 갑자기 떨어지는, 갑자기 올라갈 때 그때 바로 뭐 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안정화되면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미국 FOMC 계속 강조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는 아마 어 계속 지금처럼 몇몇 가지 코인들은 오르락내리락 아주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는 주요 브리핑 코인은 없을 거고요. 그냥 몇 프로 내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8월 CPI. 계속해서 이제 얘기했던 게 3.7%가 상승했습니다. 원래 예측치는 3.6%였어요. 근데 유가 뺀 코어 PCI라고 하죠. 예. 근원 PCI, 근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둔화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코어라고 이제 빠져버리면 어찌 보면 가장 에너지 쪽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유가, 기름값을 이제 뺀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미 정부에서는 가장 중심 있게 보는 게 바로 이 코어, 근원 인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둔화돼서 오히려 미 정부에서 좀 봤을 때는 쪼끔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쪼끔은 '다행이다. 뭐 괜찮네.' 요렇게 인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물가 지수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 때문에 9 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렸다. 단순 CPI만 보면 '또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코어 CPI가 괜찮았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유 재고가 어제 제가 또 "원유 재고량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유 재고량도 다행히 "우리 넉넉하게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승세를 조금 꺾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생산량은 감축될 거기 때문에 소비는 늘고 생산량은 줄어들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재가 후폭풍처럼 이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리 겐슬러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뭐 시간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코인 시장이 지금 더 이상 활성화되거나 뭔가 더 커지는 걸 지금 현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게리 겐슬러에 대한 어떤 저만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여튼 제가 볼 때는 게리 겐슬러도 되게 불쌍한 사람 같아요. 네. 정부에 치여 가지고 계속해서 "안 좋다."라고 "안 좋아." 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코인 인구가 이 미국이 전 세계 1 등이잖아요. 예, 얼마나 많이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네. 집에 가도 다리 뻗고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속마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이 사람도 코인 시장을 저는 속으로는 지지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지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봅니다. 왜? 미국 정부가 그들이 원하는 더 많은 코인들, 그리고 그들과 유착 관계에 있는 더 큰 기업들, 돈줄을 대주는 그런 큰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현물들을 매수를 해야 그다음부터 출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라 그러면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예의에 어긋났습니다. 자, 이 게리 겐슬러라는 이분이 요 얘기를 잘 요 읽어 글을 한번 제가 말하는 동안 한번 읽어 보세요. 소위 말해 뭐 다단계 코인이라든지 사기 코인을 때려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파일코인이라든지 뭐 폴리곤 뭐 많잖아요, 좋은 코인들. 그 좋은 코인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회사도 있고 몇 년 됐고 기술진도 너무너무 많고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홀더들이라든지 커뮤니티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이런 코인은 사기가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데도 그냥 싸잡아서 그냥 "코인이 문제야. 코인을 잡아야 돼. 코인은 증권이야." 뭐 이렇게 뭐 "자금 세탁이 돼." 뭐 "이걸로 뭐 사기를 치려고 해." 예, 그건 진짜 사기치는 그 사람 문제.
그 회사의 문제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코인에 이렇게 벌써 생태계가 생겨 있는 코인은 문제 없거든요. 근데 모든 코인을 싸잡아서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분도 욕 안 얻어 먹고 싶겠죠. 그죠? 계속 욕 얻어 먹으니까 이분도 진짜 편하지 않는 자리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측은지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도 계속해서 그래도 한 번씩 툭툭 던지니까 코인 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을 때 좀 상승을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다. 이렇게도 보십시오. 자, 잡힐 듯 잡힐 듯 안 잡히는 물가. 뭐 비슷한 얘기라서 일단 그냥 바로 뭐 건너가겠지만 여튼 제가 유가가 자꾸 올라가면 이런 경제의 문제들은 뭔가 발표했다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후폭풍이 있을 거고요. 왜? 자꾸 기름값이 지금은 뭐 오늘 하루 내렸지 어제도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오를 거란 말이죠. 계속 오르면 그게 서서히 서민 경제에 스며들기 때문에 후에 '아 비싸다. 물가 또 올라서 뭐 소위 말해 새우깡이 또 100원 올랐어.' 뭐 이렇게 인제 우리가 자꾸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서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면 나중에 계속해서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요렇게 큰 관점으로 계속 보십시오. 자 그리고 비탈릭, 이더리움 미래, 구글, 트위터와 경쟁 가능한 독립 기술 스택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더리움은 그냥 비트코인을 따라서 이 젊은 친구가 만들었잖아요.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는데 지금 너무 많은 큰 역할들을 이더리움은 생태계도 벌써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토큰들이라고 하죠. 그냥 코리니 분들은 그냥 코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튼 이더리움 기반의 많은 블록체인 토큰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그들의 생태계는 그들대로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변조가 안 되는 그런 기술들을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왜 또 자금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더리움은 코인 발행량이 무제한이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을 유지한다라는 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지만 이더리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무제한 생산해 낼 수도 있는 이 코인은 어찌 보면 가계 가치가 없어야 되는데 그만큼 생태계라든지 좀 앞서서 새끼칠 수 있는 어떤 메인넷이라든지 또 위변조가 안 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기술들을 이더리움 쪽에서 만들 거예요. 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도 충분히 앞으로 웹3가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더리움도 또 큰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글, 트위터와 충분히 경쟁 가능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야 될 건 비트, 이더, 리플 뭐 요런 세 가지 꼭 세 개를 꽂으라면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꾸준하게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TX 암호화폐 자산 매각 위한 법원의 승인을 획득했다. 근데 제가 인제 어떤 기사들을 봤는데 제가 처음 본 기사를 보고 오늘 아침에 브리핑한 것 같은데 제가 오전 브리핑에 쪼끔 이제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어 저녁에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FTX가 자산 매각을 그냥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문구가 갑자기 추가됐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뭐 "10일 전에 공개해야 된다." 뭐 요런 기사를 제가 보고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기사들을 오늘 또 출근해서 쭉 봤더니 FTX가 마지막에 수정 제출했던 그 안으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X는 1 차로는 5천만 달러 정도만큼을 매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들이 원할 때 1억 달러만큼 수시로 이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든 크든 분명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 FTX라는 거대 거래소에서 던져 버리면 제가 얘기했죠. 뭐 메틱이라든지 도직 같은 경우는 일 주일 전체 매출량의 6 에서 한 12% 정도를 이 코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한 번에 던져 버리면 도지라든지 폴리곤, 매틱 같은 경우는 그냥 폭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일 주일 거래량의 뭐 한 2-3% 1-2%뭐 요렇게 밖에 차지 안 하니까 '생각보다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뭐 요런 얘기가 나왔지만 여튼 갑자기 코인을 던져 버리면 분명히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TX의 이 매각, 자산 매각 관련 문제도 앞으로의 코인 시장을 매도 압력을 계속해서 주는 데 일조할 것이다. 갑자기 그냥 팔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차트를 열고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코인이 바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혹시나 또 제가 지금 브리핑하면서 이 코인 좀 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브리핑 하다가 보고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미넌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인 도미넌스의 그림은 우상향했다가 떨어지는 그림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오전 8시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47.22였는데 지금 47.26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일부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는 오전 8시 기준으로 7.67이었는데 7.65로 약간의 이제 소위 말해 현금이 코인 쪽으로 흘러나왔다. 그게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알트코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도미넌스 자체가 지금 여기는 이제 55.79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찍어 드렸던 거는 51.82예요. 51.82.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오전 8시 기준보다는 지금 조금 올랐어요. 예, 조금 올랐어요. 아까 그 PPT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을 빠르게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오전 8시 기준이니까 여기쯤이었거든요. 여기쯤에서 지금 5시면 지금 비슷해졌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오전과는 여기서는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려왔다가 조금 반등이니까 또 내려갈 가능성을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55.79라고 해서 지금도 상승장이고 좋겠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올라갔다가 치솟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의 같은 50점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떤 원보 차트도 느낌적으로도 보시면 파란색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소폭의 하락을 이제 예상하시는 게 조금 맞고요.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늘 오전 10시쯤에 찍었던 26,500불 요 정도를 그냥 1차 저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겠죠. 네, 요렇게 지금 L이 떴지만 L이 떴습니다. L이 오전 9시에 떴어요. 그러면 자, 코인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 예, 원본 RSI 활용법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전 9시, 여기 녹색 캔들에서 떴거든요. 녹색 캔들에서 떴으면, 이렇게 긴 장대가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못 와도 요 캔들과 캔들 중간까지 온다 그랬고요. 좀 심하면 왔던 지점까지 그대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여기 2차 또는 나는 확실한 타점에서만 먹겠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시작 가격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터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기다리면 지금은 아주 소폭의 아주 조금의 수익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큰 수익은 아닐 것 같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1차 저항을 갖다가 오늘 올라온 여기 26,500불 정도 여기 꼬리 있는 부분 있죠. 요 정도를 해놓고 여러분들은 요 사이 요 사이 정도에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뭐 배제하면 안 되겠지만 여튼 1차 저항은 여기입니다. 오늘 왔던 요 부분. 예, 여기 노란색. 예. 여튼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다. 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밤에 또 PPI 발표라든지 뭐 유럽의 금리라든지 이런 게 발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좀 빠질 수가 있겠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빠지면서 요 핑크 라인하고 이제 여기 만날 거예요. 핑크 라인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아마 S 시그널이 뜰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떨어진다.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좀 지울게요 다시. 네. 안 지워지네요. 네. 만약에 이 핑크 라인을 만나서 캔들이 뚫고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은 어 지지죠, 지지.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매물대가 여기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요 근처를 못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보나 안 보나 여기도 그렇고 매물대가 여기가 잔뜩 모아져 있는 라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 요 라인을 조금 끌어당기면
여기 꼬리들 많이 맞고 그다음에 여기 윗꼬리 여기 그럼 요 사이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요 금액이 25,718불에서 25,847불 100불 정도 차이 나나요? 예. 요 한 130불 정도 차이 나는 요 부분 여기도 지금 캔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쪽도 캔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 1 차입니다. 1 차로 많다. 그다음 2 차는 여기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 제가 어제도 요런 부분 뭐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차는 여튼 여기, 2 차는 여기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괜찮은 가격을 일단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밤이 발표가 돼서도 뭐 요 근처에서 계속 논다면요. 주말까지 그냥 여기에서 요 사이, 여기 떨어진 부분부터 여기 위에 올라온 부분, 이 큰 관점으로 여기서 그냥 계속 놀 수가 있습니다. 네. 한 25,000불부터 지금 오늘 찍은 26,500불, 한 1,500불 사이, 이 사이에서 아마 주말 내내 놀 가능성도 있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튼 원보 차트는 소폭을 떨어질 걸 예측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보다 더 위에 있는 저항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냥 소폭 붙어 있고요. 그냥 뭐 거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뭐 횡보 정도로 보이는 그런 흐름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똑같이 L 시그널은 얘는 여기서 떴고 비트는 아까 요 캔들에서 일단 떴었는데 L 시그널 자정에 떴었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 뜬 걸 자정에 보셨다면 어떻게 들어가면 좋은가? 여기죠. 자정. 여기서 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사이 또는 요 캔들의 아래인데 요렇게 몸통 캔들이 작은 건 거의 오픈 가격쯤에다가 예약을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딱 걸려 가지고 오히려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가 보였더라도 조금 기다렸더니 예, 오전 9시 한 9시간 기다렸겠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본 RSI 활용법 그대로 해서 뭐 0.5든 1%뭐 이렇게 딱 설정했으면 2% 정도 올랐으니까 예, 1%는 무난하게 익절 되면서 코인 개수를 돈이 늘어났겠네요. 예, 돈이 좀 달러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렇게까지 올랐으면 피보나치 개념으로 최소한 절반까지는 온다. 많이 오면 다시까지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시 떨어질 걸 일단 대비해야 됩니다. 여기 오픈 가격 있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L 시그널이 계속해서 유지 중이고 요 핑크 라인을 뚫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반등 나와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L 시그널 계속 유지 중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핑크 라인 아래로 떨어져서 캔들이 형성되면서 S가 뜨면 그때부터는 떨어지겠지만 그거 아니면 요 핑크 라인을 지지 삼아서 요 근처에서 일단은 오늘 밤까지는 좀 요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이 핑크색 선 라인을 뚫고 떨어져서 또 S도 뜨고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냐? 여기 보면 아까랑 똑같아요. 그죠? 비트 여기 이더를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에 꼬리가 모여 있고 여기도 모여 있는 요 사이. 그러면 1,574불에서 1,582불 요 사이 정도까지는 예, 무난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예, 이 밑에가 되겠죠. 1,500 한 40불 정도 때까지 요 사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튼 횡보 중일 때는 뭐 확 떨어진다기보다 네, 무난하게 요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요 사이에서 주말까지 또 행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1,500 한 74불에서 1,638불 넉넉 잡아 1,600 한 40불 요 근처에서 오늘의 발표가 그냥 다 예상한 대로만 나온다면 여기 횡보 범위 내에서 주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플입니다. 리플. 자, 리플도 그냥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걸로만은 좀 판단하기가 힘들고요. 지금 최근 3시간 동안은 그냥 일렬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위로도 아래도 아닌 약간 좀 횡보,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L 시그널이 어제 제가 아마 여기 브리핑 뜨면서 하면서 요거 아마 너무 긴 빔이 나와서 바보 시그널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바보 시그널일 거라고 마음속에 확신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같습니다. 네, 그냥 좀 올라갔네요. 아주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거 요런 거는 좀 제가 망각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왜 제가 꼬리와 꼬리의 중간은 항상 빔을 쏘면 오더라 뭐 요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면 저는 그다음에 인제 빠진다 쪽으로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쭉 빠졌으니까 피보나치 개념으로 꼬리와 꼬리의 중간까지 예 오는 건 예 다시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요 부분을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보다 쪼끔은 더 인제 오르긴 올랐는데 완전 꼭대기는 아니지만 여기 맞았던 요 꼬리 있죠? 여기 13일 날 새벽 1 시에 끄는 네. 요 꼬리는 만큼 네 여기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더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위쪽으로 얼마나 물량이 있는지 그냥 터치하러 간 것 같고요. 예 더 올리기가 힘드니까 여기 한번 맞았던 고 부분까지만 딱 왔습니다. 0.4870 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지금 인제 빠지고 있다. 예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이 어디예요? 요 꼬리와 꼬리의 여기 중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떨어졌으니까 저항 삼아서 여기를 부딪혀서 제가 오늘 오전에 0.48 한 4 정도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죠? 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네 한 484 했나 5 했나 뭐 고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 정도 부분까지 요게 저항 삼아서 여기 꼬리와 꼬리의 가운데 부분을 제가 대충 예상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를 저항 삼아서 맞고 떨어지는지 요런 걸 인제 또 핑크 라인 아래로 떨어지는지 요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L이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올랐다가 쪼끔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지금 쪼끔 떨어졌다가 약간 오르는데 그 오르는 게 계속해서 고점을 이렇게 해서 높여가면 모르겠는데 고점을 못 높여간다 그러면 얘도 분명히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1차 어디까지 빠지냐? 그러면 여기겠죠. 여기 꼬리. 여기에 1차 꼬리, 여기도 꼬리, 여기도 꼬리, 여기 뭐 몸통 꼬리 여기 많이 맞았죠. 이 정도까지는 예 떨어질 수가 있다. 0.4769 그러니까 넉넉 잡아 0.477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S로 바뀌고 핑크 라인 아래쪽으로 캔들이 형성되고 한다면 요렇게 좁혀 보니까 떨어질 부분은 뭐 너무 많네요. 네. 한 요 정도쯤 여기 일단은 매물대가 잔뜩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라는 건 요 근처에서 0.4718 뭐 4720 정도고 만약에 꼬리가 형성된다 그러면 그전에 맞았던 꼬리와 꼬리 많은 요 정도 되겠네요. 0.467 요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주 1 차 예 그냥 횡보 계속해서 인제 횡보한다 그러면 요 정도밖에 안 빠질 것 같아요. 0.477 정도 요 정도. 그다음에 파란 이 핑크색 선 라인 아래에서 캔들이 형성되면서 S가 떴다. 그러면 뭐다도 0.4718 좀 더 많이 꼬리가 형성되면 0.467 요 사이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예 매수점을 미리 예약을 한번 해 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지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혹시 좀 늦게 들어오셔서 못 들으신 분 있으시면 혹시나 봐 줬으면 하는 코인이 있으면 채팅방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도지코인은 인제 요 추세, 요 추세죠. 추세가 파란색도 위에 있고 지금도 꺾이는 것도 약간 위에 있습니다.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약간 위에 있어서 뭐 약간의 반등은 예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원본 RSI는 지금 S입니다. S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네 2 시에 떴습니다. 2 시. 2 시에 떴으면 우리가 캔들과 캔들의 그 중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캔들 몸통이 작잖아요. 예 몸쪽이 작으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에서 만약에 숏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렸는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몇 프로냐? 0.5% 아까운 예 돈이지만 여튼 0.5%는 우리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S 시그널이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최근에 찍었던 여기 전 고점 있잖아요. 여기를 돌파한다? 이거는 무조건 손절입니다. 예 여기 최근에 보였던 그 고점까지 돌파해서 상승을 한다면 여기서는 무조건 예 손절해야 됩니다. 몇 프로냐면 한 꼬리까지 만약에 쳐 주면 1% 1.2% 이상 여러분들이 현물 기준으로 레버리지 1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그어 드린 0.0611 여기서 숏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분명히 이까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물 매수하는 분들은 지금 올랐을 때 타점을 만약에 S가 떠서 안 잡았더라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S이기 때문에 한번 원본 RSI 믿어 보자고요. 갑자기 비트라든지 다시 쭉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 방향이 틀어지면 몰라도 지금은 횡보일 거기 때문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꼬리와 꼬리 여기 맞은 부분 있잖아요. 0.0605 요 정도까지 인제 횡보할 수 있는 구간으로는 아마 요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기 전고점을 뚫기 전까지는 일단은 기다리시고요. 현물 매수는 요 부분이 1 차. 쪼끔 더 좋은 가격까지 온다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0.0595 요 정도의 2 차. 요 근처겠죠. 요 근처 약간 마중 나간다면 요 근처에서 2차 매수 요렇게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TL 메탈인데 메탈을 봐 달라고 하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탈은 지금 봐서는 추세적으로는 지금 약간 좀 더 상승할 그런 분위기고요. 여기에서부터 파란색은 계속해서 위쪽에서 존재하면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SL, SL 요렇게 인제 꼬리를 위아래로 쏘면서 좀 헷갈리긴 했는데 여튼 마지막 시그널은 L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라갈 것으로 대비하셔야 되고요. 날을 냅두고 간다 하더라도 MTL은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서 마지막 시그널이 떴으니까 절반과 절반이 여기 1 차, 그다음에 여기 2 차로 분할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갔다고 아우 불나방 매매처럼 더 갈까 봐 미리 탑승을 하면 별로 좋은 포지션이 아니죠. 근데 그냥 쭉 더 올라가도 예 그냥 '내 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여튼 L 시그널이고요. 여기 원봇 RSI 라인 자체가 제가 좀 더 키워 보면 예 아직까지 과매수예요. 지금 볼륨들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요렇게 빔을 쏘면서 또 올라갔다가 소위 말해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또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요 핑크 라인 보시면 기울기가 쭉 요렇게 인제 올라가잖아요. 요 라인을 하나 핑크 라인을 한번 보시면서 쭉 요렇게 올라갈 거다. 여기를 뚫고 핑크 라인을 뚫고 이렇게 내려오면 추세가 꺾이면서 S가 뜨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 쪼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틱 보겠습니다. 자 매틱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는 사실은 요 정도면 횡보죠. 예 횡보인데 파란색이 쪼끔 위에 있으니까 여기 오늘 오전 10 시에 찍었던 전고점까지는 뭐 쪼끔 올라올 수도 있고 요건 좀 애매하지만 여튼 지금은 여러 시간 6, 7 한 6-7 시간은 지금 횡보다. 요렇게 인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여기 한번 반등을 주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횡보다. 요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 L이 그나마 떴으니까 아까 무슨 코인이었나 그거랑 똑같네요 모양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현물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캔들과 캔들의 중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매수가 됐을 거고 일단 많이 떨어져 준다면 여기 2차 매수는 안 됐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뭐 버티는 게 맞겠죠. 요 사이에서 매수해서 올라가도 여기 위에를 연속으로 두 번 꼬리를 찍었다면 여기 이상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물 매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0.52 까지 0.52 정도면 522 뭐 여기 요 캔들 요 빨간 것과 빨간 것의 중간도 올 수 있을 거잖아요, 피보나치 개념으로 하면. 그러면 0.521 예 요 정도쯤에서 뭐 분할 매도를 하든 전체 매도를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현물 갖고 있다라는 기준하에 요쯤에서 수익 실현. 그다음에 요 범위 내에 요 꼬리 근처까지 L 시그널이니까 아직은 요 근처까지 가면 2차 분할 매도. 요런 방법으로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핑크 라인을 지금 지지 삼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S가 안 떴고 그다음에 핑크 라인을 지지 삼아서 지금 어찌 보면 느낌상 요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조금은 더 상승세가 버티겠다. 언제까지? 오늘 밤 예 변동성을 예 그 PPI라든지 이제 금리 관련 예 변동성을 보고 그다음에 고용 시장의 어떤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의 어떤 고용을 보면서 발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인제 그 비트코인을 다시 보여드리는데 비트랑 아까 똑같잖아요 모양 그죠? 그래서 비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또 전체적인 코인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비트가 핑크 라인을 지지하는지 1 시간 본 기준입니다.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비트부터 시작해서 S로 차례대로 다른 코인들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렇게 이제 시그널이 떴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건 제가 지금 예, 한 달 이상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때부터요. 그러면 몇 달이죠. 그러니까 요 진입 방법만 초보자들한테 잘 설명해 주면요. 문제 없고요. 예, 큰 수익 우리가 너무 큰 욕심 내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저희 회사와 회원들이 같이 합심하는 그 정도 퍼센트는 문제 없고 진짜 다음 달이 되면 힌트를 제가 계속해서 드리지만 훨씬 어떤 보조 차트든 어떤 뭔가를 기능들이 탑재된 그런 보조 차트, 프리미엄 차트가 나오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조만간 세부 여행을 지금 직급자분들이 다 가셨는데 정말 열심히 일한 분들 예 떠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세부로 가셔 가지고 예 많은 직급자분들 열심히 하신 분들이 지금 휴가처럼 즐기시고 있을 건데 그분들은 거기 가서 더 큰 동기부여를 받고 올 겁니다. 오시면 제가 날을 한번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프리미엄 차트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적인 트레이딩 하시고요. 현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은 타점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예,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여유를 가지시고 저녁에 타점을 한번 예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라이브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9%였고요. 오늘 저녁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